자, 이제 수2 새로운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단원의 내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수2의 과정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원이 극한이고 그 다음에 연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적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극한이 제일 첫 단원이죠. 어떤 수학 내용이든 첫 단원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나 수2 같은 경우는 극한이 안 되면 연속이 안 됩니다.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피상적인 그냥 단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워서 풀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정의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부탁인데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조금 빠르게 돌려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극한은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상태, 다가가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이야기만 할 겁니다. 상태라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요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자, 여기 1이 있다고 봤을 때 1 넣으면 2가 나오죠. 여기다가 1 넣으면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과는 다릅니다. 요걸 f1은 2다라고 적죠. 2다라고 적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무슨 말이냐면은 1에 한없이 가까운 x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보다는 1.01이 가깝죠. 이거보다는 1.001이 가깝습니다. 1에. 이거보다는 1.0001이 1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x값입니다. 이게 1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면 y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x값이. 그렇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함수값은 자 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x값이. 그러면 y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1에 가까워지면 y값은 이렇게 가까워진다.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이제 첫 단원이니까 기호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먼저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함수 fx에서 x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 다른 값. 다른 값이라는 말은 1에 한없이 가까운 값. 예를 들면 1.000001 이런 거. 아니면 0.9999999 이런 거. 아시겠죠?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알파를 x는 a일 때에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예시를 든 걸로 예를 들어 보면은 fx에서 x의 값이 1과 다른 값을 가지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자, 요거 잘 보세요. fx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다른 말로는 뭐죠? y 좌표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값, 여기서 2죠, 2.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2에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부터 수렴 한다고 하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요. 여기 적혀져 있는 LIM 이거는 LIMIT 리미트 요 앞에 세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기호 하나로 딱 압축시킨 겁니다. 이 기호를 읽을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 y 좌표죠. 함수값이 알파에 다가간다. 수렴한다. 또는 다가간다. 다가가는 상태. 아시겠죠? 상태입니다. 상태. 함수값과는 달라요. 자, 기억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있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좌극한, 오른쪽에 다가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현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yx 값이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y 값은 이렇게 y 좌표는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걸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이건 오른쪽에 다가오는 거였죠. 자, 왼쪽에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참고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fx 신 c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 y는 2가 있다고 보세요. y는 2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 여기 1이죠. 1에서 이거는 1이 있을 때 1보다 조금 오른쪽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 이거는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2죠. 여기서도 2죠. 여기서도 2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이게 그대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관점에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x가.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리미트 t가 1로 갈 때 2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t가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x죠.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걸로 상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x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극한값 기호 이해해 주시고 수렴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학급 회의 같은 거 할 때 의견 수렴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정한 값으로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호 꼭 이해해 주시고 수렴이라는 단어. 그때 요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괜찮죠? 자, 그럼 문제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자, 보시면 3에 다가갑니다. x가 마이너스 3에 다가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함수값 y값은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4에 다가가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여전히 4에 다가가죠. 자, 이때 여기 비어 있는데요. 여기 비어 있는 정의가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극한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극한은 뭐라고요? 상태입니다. 정확히 4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4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4다 이렇게. 그 다음 똑같이 해볼까요? 3에 다가가고 있죠. 3에. 자, 3은 여기입니다. 함수값을 찾는 겁니다. 이 점의 좌표는 y좌표는 0이죠. 3,0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왼쪽에 다가가게 되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다가오겠죠. 0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 x값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3에 가까워지게 되면 y값은 이렇게 가겠죠. 여전히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극한값은 0입니다. 0으로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에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가 여기죠. 왼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y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디에 가까워지죠? 5에 가까워집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더라도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5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5 또는 5에 수렴한다. 그 다음 0에 다가갈 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 그러면 0이 여기죠. 그럼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면서 1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여기 y좌표가 1이니까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1입니다. 다시 1 여기 정의가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상수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에 다가갈 때 x가 마이너스 2에 다가갈 때 근데 상수함수죠 지금 이게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입니다. 0을 넣어도 마이너스예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2겠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요 내용은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갈 때 f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발산입니다. 발산이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어떤 값에 다가가는 거죠. 이걸 수렴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발산은 뭐냐면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발산입니다. 그래서 발산의 의미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자, 이게 무한대라는 표현 나오죠. 자, 무한대. 무한대라는 말은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한대. 수렴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렴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가까워지는 상태. 자, 무한대. 무한대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큰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숫자. 근데 그 훨씬 더 큰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무한대라고 하고 그 무한대이면서 양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양의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라고 표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팔자 눕혀 놓은 거 아시겠죠? 팔자 눕혀 놓은 겁니다. 팔자 눕혀 놓은 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는 팔자를 눕혀 놓은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의 뜻은 이거겠죠. 엄청 큰데 부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을 수렴했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죠?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진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진동하는 경우. 진동이라는 말은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진동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에서 여러분 이런 거 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n이 1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죠. 2를 넣으면 플러스 2죠. 3 넣으면 마이너스입니다. 4 넣으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발산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한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한히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무한히 올라간다라는 걸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X축을 뚫고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와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 커진다. 그래서 그걸 양의 무한대.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 자, 그러면 또 기초적인 문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0이 여기죠 지금.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위로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도 오른쪽에 다가가도 한없이 올라가겠죠 위로.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 얘는 요 그래프는 0의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죠?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요 문제. 요 문제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 이런 함수 그릴 수 있나요? 이런 함수 처음 보죠.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데 그래프를 이제 눈에 좀 보이게끔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그러면은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x가 이렇게 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 있는 거 보이죠? x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0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자, 이걸 x자리에 0.1을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0.1을 넣어 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0.1이면은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10분의 1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100인 거 아시겠죠? x에 0.01을 집어넣어 보세요. 100분의 1.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만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0.00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공이 6개 붙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 x가 0에 점점 가까워지면 x제곱분의 1은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부호가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곱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호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0.01을 집어넣어도 만이 됩니다. 플러스 만.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0.001을 집어넣어도 플러스 06개가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요 관계를 보니까 x 값이 점점 작아지면 분자가 고정돼 있고, 자, 이거는 1이 돼도 상관없고 2여도 상관없고 3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수, 이걸 상수로 보겠습니다. 상수. 그 다음에 얘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면 0에 가까워지면 좀 지울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 전체적인 함수값은, 극한값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당연하죠. 우리가 분수 형태에서 이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점점 작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커지죠. 그죠?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자, 만약 요 앞에 요런 거 볼까요? 이런 경우 x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돼 있으면, 자, 얘가 1이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니까 분자가 상수로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상관없습니다.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된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해볼까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분자는 3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얘가 플러스 무한대. 그런데 1을 뺐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에서 1을 빼더라도 그건 여전히 크겠죠. 마치 태평양에서 국자 한 그릇 퍼낸 겁니다. 태평양에서 국자 한 그릇을 퍼내도 물은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이해되셨죠? 자, 다음 얘도 보겠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를 잘 보세요.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x가 0.1 또는 0.01 다시 잘못 적었죠. 1에 가까워지니까 1.1, 1.01 또는 1.001 또는 1.00000000 이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값들 집어넣었을 때 1을 빼버렸죠. 1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분모 x 빼기 1이 그죠? x 빼기 1 자체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값 씌워놨죠.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소리는 1에 가까워진다라는 소리는 이런 값들도 있지만 이런 값들도 있죠. 0.9, 0.99 또는 0.9999999 이런 값들. 그러면은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그죠? 요 값에서 1을 빼버리면 음수입니다. 근데 절대값 씌워놓은 이유는 아직 좌극한, 우극한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 볼래요? 이 말인 겁니다. 절대값 의미 알겠죠? 제곱의 의미도 원래는 지금 여기서는 부호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풀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분모가 0에 가까워지죠. 근데 분자가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고정,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 근데 플러스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면, 자, 얘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x 플러스 3이 보이죠?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x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01, 마이너스 3.00000000000001 이런 값들. 그죠? 또는 x가 마이너스 2.9 또는 마이너스 2.999999999 이런 값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값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가 0에 가까워집니다. 절대값 씌워놨죠. 분자는 상수입니다.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져요. 아, 그럼 얘는 무한대겠구나.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만큼. 그죠? 자, 근데 플러스 2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엄청 작은 숫자죠. 그죠? 엄청 작은 숫자인데 2를 더하더라도 엄청 작겠죠. 그죠? 태평양에 코 한 번 풀어서 더한다 하더라도 그냥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무한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는 이해하셔야 되고 요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면 그거는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의 내용은 x가 어떤 값, 구체적인 값이었죠.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어떤 특정을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짓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렴과 발산의 의미는 이해되셨죠? 자,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무한대, 엄청 큰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엄청 커질 겁니다. 요게, 그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하더라도 얘는 크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 보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분자가 고정되어 있죠. 분모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x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0.1 되겠죠. 다시 자, x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0.1입니다. x 자리에 100을 집어넣으면 0.01이죠. x 자리에 1000을 집어넣으면 0.00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값들이 점점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한값을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유리함수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그죠?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커지게 되면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지죠? 이 x축에 거의 붙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함수값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0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어떻죠? 부호는 음수겠죠. 근데 부호가 음수다 하더라도 그거는 0에 가까워집니다. 원래는 0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내용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이해되시겠죠? 그죠?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수렴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수렴한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게 되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까워지죠?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 되면 함수값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0 쪽으로. 그죠?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일단 부호는 무시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시겠죠?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얘입니다. 이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게 몸에 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x값이 점점 커지면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만약에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런 값들 있죠?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0에 가까워질 겁니다. 부호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 앞에 1이 보이죠? 1. 1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얘가 0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0.00000000 이런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 전체적인 값은 1.0000000001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상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그럼 얘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죠? 3을 더하더라도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근데 분자가 1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부호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합성함수를 가게 되면은 이때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좌극한, 우극한 이거 공부할 때 또 그때는 따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리고 1입니다.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0에 가까운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이 값은 결국 이런 값을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2.00000001 이런 값들.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케이스들은 간단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이죠. x가 3을 곱하더라도 무한대입니다. 그럼 이 3x가 무한대겠죠. 무한대인데 4를 빼더라도 얘는 어떨까요? 무한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에서 국자 한 그릇 퍼내는 겁니다. 무시입니다. 무시.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부가 마이너스네요. 얘가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2를 더하더라도 얘는 무시입니다. 이거 엄청 큰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는 1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입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근데 루트 자체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내용 좌극한과 우극한을 공부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A에 대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극한값을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그걸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기호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좌극한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에 대해서 좌극한은 이 앞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A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우극한은 그 값에다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결론은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함수에 대해서 누군가가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생각을 해서 B에 다가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떤 이는 오른쪽에서 생각을 해서 C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죠. 누군가는 B, 누군가는 C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이때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정의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바로 간단하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이스토리 문제입니다. 자,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x가 2는 2인데 2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극한. 그죠? 우극한. 그때 이게 얼마겠니?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대충 1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만 보라는 겁니다. 우극한.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 그죠? 그럼 이렇게 다가오겠죠. 함수값이.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7이죠.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항함수죠. 이게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라는 말은 1차 함수, 1차, 2차, 3차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함수에서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극한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함수값이 7이죠. 얘는 극한값이 7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7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죠? 조금 더 큽니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해되셨죠? 자, 얘 볼까요? 자, 얘는 어떤가요? 2에 대해서 좌극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2에 대해서 좌극한이라는 말은 2보다 조금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여기 다항함수입니다.
그냥 2를 집어넣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죠. 2보다 조금 작다. 예를 들면은 1.9999 이런 값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에 다가가기는 다가갈 겁니다. 근데 자, 이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2죠. 2에 대해서 여기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게 이해됐으니까 절대값 처리하는 방식 보겠습니다. 절대값은 자주 나오는데, 자, 절대값은 이런 게 있죠. 자, 절대값에서는 부호가 확실하면 지울 수 있죠. 절대값 지우고 계산한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져요. 근데 플러스 기호가 있죠. 0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워도 됩니다. 절대값을. 결국은 x분의 x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분되니까 결론은 뭐죠? 얘는 1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좌극한이에요. 그럼 절대값 x분의 x 돼 있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0.00001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부호가 음수예요. 그럼 이 분모가 마이너스 x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약분돼 버리죠.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예요. 절대값이 나오고 극한값에 대해서 절대값이 나오면은 부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맥락에서 얘 보겠습니다. 자, 좌극한이죠. 좌극한. 그럼 1보다 조금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 부호, 절대값 보이죠? 얘 부호가 음수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0.9999 이런 거 넣으니까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럼 이게 절대값 안에 음수라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x 빼기 1 분의, 자, 분자를 보니까 x 플러스 1에 x 빼기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약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앞에 당연히 리미트 붙어 있습니다. x가 1로 갈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 자, 1인데 이게 1이면은 0이잖아요. 이게 0. 그죠? 0인데 0을 어떻게 약분시켜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씀을 하시면은 아직 극한을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1에 다가간다라는 소리입니다. 1에 가깝다라는 소리지 1이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자, 요런 함수식이 주어졌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fx. 근데 0은 0인데 우극한이네요. 0에 대해서. 그 말은 지금 보시면은 요쪽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얘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쪽 왼쪽에 있는 애가 얘입니다. 그런데 우극한이에요. 그럼 이 함수 값은 여기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함수식에다가. 그래서 얘는 1일 겁니다. 우극한은 1이에요. 그 다음 좌극한은 어떻게 되죠? 좌극한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에다 넣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0을 넣으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졌고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0에 대해서 극한값은 우극한이 1이고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입니다.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극한에 대한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